뭐 정말 다양한 일, 뭐 저야 쓰리잡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주메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3월 17일 오후 조금 시드니 날씨가 빗방울이 날리는데요. 오늘은 호토박이 영상 상담인데요. 회계학으로 호주 영주권 도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 이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통 그 호토박이 제게 문의를 주실 때는요. 저희 호주야 클럽 홈페이지나 혹은 호주야 클럽 TV 유튜브 채널이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저희 이름이 다 동일합니다. 호주야 클럽인데 이쪽으로 이제 다각도로 문의를 주시는데 지난 한 넉 달 동안 학생하고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세보니까 43번, 43번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았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그냥 이니셜로 SK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와 시간을 가지고자 졸업하고 바로 워홀로 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경력이 필요할 것 같아 여러 회사에 지원했고 현재는 한국이 운영하는 회사에 어드민 일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겠죠. 이게 이제 학생이 적어준 이메일을 그대로 제가 이메일 내용에 부분 발췌해서 그대로 넣어놓은 거라 따로 제가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읽을 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토익 925점, 오픽 IH 보유했었는데 현재 업무에서도 이메일 업무, 로컬 대응 업무 뭐 유창하게 잘 하고 있고요. 중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IELTS는 본 적은 없지만 이치 7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토익 925점 정도면 뭐 이치 7 정도는 가능하죠. 간혹 제게 문의 주시는 분이 나이, 영어, 돈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상담하면서 제가 나이라든지 자금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금방 상황 파악이 돼요. 근데 이 영어는 항상 희망을 대표님 제가 7.0은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주세요. 호토박이님 제가 8점은 어떻게든지 만들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섞으면 안 되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요. 호주에서 일하며 석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소 중소기업 해외 영업 쪽으로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면 들어갈 자신이 있고 편해 보이지만 계속 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이메일 드립니다 라고 이제 KOI 회계 문의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1일 날 제게 이메일을 주신 분인데요. 먼저 석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 회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든 사업이든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직장에서 회계 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커리어를 위해서 미리 공부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KOI는 한국에 가서 학력을 써먹을 수 없으나 호주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 자체는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이 석사 학위니까 뭐 전 세계 어느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다 학력 자체는 인정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학생이 말하는 의도는 네임밸류를 말하는 건데 이 호주에서 회계 공부를 한 번쯤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서치해보면 이 학교 이름이 나옵니다. King's Own Institute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첫째, 학비가 메이저 대학들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이 KY라는 학교가 1년에 3학기로 트라이메스터로 운영하는데요. 네 과목 수업을 들으면 방학이 넉 달이 좀 넘어요. 1년에 넉 달이 방학이라고 하면요. 충분히 좀 성실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의 상당 부분도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잘 몰라도 호주에 이미 회계학을 선택해서 메이저 대학에 공부하다가 뭐 특히 KOI가 시드니에 있으니까 뭐 시드니에 있는 뭐 맥쿼리 대학이라든지 UNSW 대학이라든지 혹은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뭐 학업도 좀 힘에 붙인 데다가 또 자기 학비가 지금 3배가 넘으니까 내가 똑같은 석사학위면 어차피 여기는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 가지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주 안에 있는 학생이 이 KOI로 다시 학교를 바꿔서 입학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호주 바깥에 있는 학생이 처음부터 KOI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호주 바깥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KOI라는 건 자기도 이제 들어서 아는데, 여기서 공부하자니 이제 학비 부담은 좀 적은데 한국에 돌아가서 과연 이 석사 학위가 얼마나 좀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종합대학은 아니고 회계 단과대학으로 봐야 되거든요. 둘째는 현재 운 좋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무급으로 회사 일반 관리 업무, 어드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경력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석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 업무는 아니지만 일반 어드민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석사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회계 업무 인턴을 하는 것, 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11월 18일 날 제게 이메일 주신 내용은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여러 이메일들이 주고받았죠. KOI 후 졸업생들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무팀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AICPA와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사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력과 졸업생 비자로 2년, 그리고 TSS 비자를 연장받고 총 7년 이상의 재무 경력을 쌓고 한국에 오기 전에 또 호주에서 MBA 과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재무팀이나 뭐 싱가포르 등과 같은 곳에 취업하는 방향. 예. 참 그래도 뭐라 그럴까, 건실하게 20대 중반을 살짝 넘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7년, 8년, 길게 10년까지였던 계획을 그래도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간다는 거는 호투박이 저는 이 나이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훨씬 저보다는 자신의 어떤 캐리어를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졸업 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영주권까지 가려면 비자가 1년 더 나오고 점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퍼스가 현재 베스트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이라면 퍼스로 학생들이 몰릴 시기일 텐데 코로나로 주춤할 것 같고, 내년 7월에 풀리면 몰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단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자, 이게 이제 호주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맥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학 후 이민은 경쟁 게임이거든요. 나와 같은 경쟁자가 나와 같은 시기에 졸업한 그 사람들 안에서의 경쟁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저쨌건 현재는 호주에 보더가 닫혀 있으니까 호주 바깥에서 회계학으로 공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요. 근데 자신은 호주 안에 있는 상태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작하고 있지 못한 이 회계학을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죠. 간호학 같은 거는요, 지금 워낙 호주가 이제 의료 계통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학과들은 지금도 저희가 어플라이 해보면요, 여전히 1년 전에 마감되고 막 그러거든요. 호주 바깥에서는 못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호주 안에 있는 학생들이 워낙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또 커진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회계학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학생이 줄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호주 바깥에서 못 들어오는 요인도 있지만, 현재 189로 회계학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으려면 95, 100점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의 점수를 요구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점수 계산 다 해보면요, 뭐 나이 뭐 이런 거 문제 없이 영어 조건 8까지 다 갖춘다라고 해도요 80점, 8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졸업했을 때. 그러면 그 외에 뭐 경력 점수다, 뭐 또 추가 여러 가지 점수, 뭐 CCL이다 다 갖다 붙여도 인비테이션 받을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0을 포커스로 둬야 되는데 이 190은 워낙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의 190 조건이 3, 4년 후에 내가 졸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그 시점에 또 이게 그대로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수한 수차례의 변화, 뭐 1년에도 한두 번 이상 변화가 있으니까요. 시드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드니에 있는 KOI를 갈까 맥쿼리 대학을 갈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건 학비 차이가 크니까 두 개를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퍼스 지역까지, 물론 제가 처음에 퍼스라는 지역을 또 레커멘드를 하긴 했어요. 자, 계속 한번 보죠. 다름이 아니라 현재 어드민 워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일반 이제 관리 업무를 하다가 회계법인 인턴을 미리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서를 두 군데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곳은 무급 인턴이고 다른 한 곳은 유급 인턴인데 정확한 페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랑 찾아와서 저희 이 사무실에서 이제 저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이제 어플라이 할 때도 그 레주메가 너무 한국 형식의 레주메라 조금 호주 문화에는 좀 동떨어진 레주메 같은 것들도 보통 뭐 저희 학생들은 저희가 조금 고치는 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두 군데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 둘 다 회사를 어느 정도 교민분들은 조금 인지하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계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회사들 조금 아니까 이 무급 인턴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어차피 무급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6개월, 1년 계속해서 무급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일정 시기가 되면 유급에 전환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 경력도 없는 사람이 유급으로 들어간다? 그럼 자기 캐리어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업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학생은 무급 인턴으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고민은 HQ팀에 있다가 회계 석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회사 내에서 회계 관련하여 질문하다가 마침 재무팀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저에게 일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팀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드민 쪽에 있는 과장님이 안 보내주셔서 노티스 내고 회계법인 인턴으로 원서를 냈는데 두 군데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 이력서를 보면요, 학교도 그냥 졸업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 8년 이상의 어떤 플랜을 맞춰서 노력을 해왔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요. 짧았지만 뭐 무역회사에 일했던 경력도 있고요. 참 캐리어를 잘 심지가 굳은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연락 온 재무팀에서 일하게 된다면 현재로선 파트타임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재무팀 업무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보통 이제 페이어블하고 리시버블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인보이스 프로세싱, 페이먼트 플랜 매니지먼트 뭐 이런 관련 이제 업무를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메일 주신 내용은 11월 24일인데 이제 자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지는 제가 중략을 해서 조금 이어짐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는 커틴 대학교와 서호주 대학교입니다. 커틴은 3만 불 정도의 25% 장학금, 어학연수 프로모션 등이 제공되는 것 같아 서호주 내에서는 괜찮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고민되는 것은 이왕에 돈을 더 쓰더라도 퍼스에서 한다면 서호주 대학교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네임 밸류 때문이죠. 서호주 대학교를 고려 대상으로 넣게 된 건 호주야 클럽 카페를 보니 16,000불의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학생 중에 스칼라십을 받고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면 커틴 대학교 말고 서호주 대학교를 선택하여 수학을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네임 밸류를 꼭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나서 그럴까요? 네, 이분은 좀 이력이 영향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호주 대학교에서 괜찮은 장학금이 주어진다면 다른 선택지는 모두 포기하고 서호주 대학교로 바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각 선택지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라고 11월 24일 날 또 이메일이 이제 왔는데, 뭐 그 외 여러 이메일들을 주고받았는데, 이 SK님은 95년생이고 26세 여학생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준비를 조금 해서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로 먼저 오셨었는데, 물론 워킹홀리데이를 안 쓰고 뭐 어학연수 같은 걸로 오고 워킹홀리데이를 아껴뒀다 그러면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 귀중한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농장 같은 데서 일하는 때 써버리니까 정말 유학 후 이민 도전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 펼쳐지고 합니다. 영어는 제가 12월 꼭 치러봐라 그래서 11월 달에 처음에 학생하고 제가 그 이메일 주고받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제게 물어보면 뭐 나이, 영어, 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영어는 무조건 한 달 안에 제가 치게 좀 강권을 하는 편입니다. 희망을 섞지 말고 자기의 현 수준, 어떤 분들은 제가 영어 시험을 쳐봐라 그러면요, 뭐 5개월, 6개월 열심히 좀 공부해서 치려고 해요. 왜? 시험 비용도 좀 아까울 뿐더러 또 자기의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또 뭐 자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근데 그게 아니죠.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는 만큼을 감안해서 유학 구移民에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도전 안 할 사람이 도전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라는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한 달 이내에 시험 유형만 파악한 다음에 시험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점수가 몇 점이 나온지를 봐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전공, 도전할 수 없는 전공 다 가려지고요, 도전해도 될지 말지도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자금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없는 전공 쫙 나누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은 7.5, 6.5, 6.0, 5.5. 보통 한국 학생들 점수 분포가 이런 식이에요. 예, 리딩하고 리스닝은 좀 높게 나오고, 아직 뭐 이 영어권에서 생활한 적이 없다 보니까 스피킹은 조금 낮게 나오는데, 그래도 네, 제 예상대로 평균 6.5니까 이분은 뭐 이치 7을 받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아직 26세고 하니까 PT로 바꾸면 8점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나 본인이 8점에 도전할지 말지는 1학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로지 취업 이민의 염두에만 두고 나아갈 건지, 아니면 여전히 점수제 이민의 가능성을 두고 나아갈지 판단이 쓰거든요. 그거를 졸업을 다 하고요, 그 목숨과 같은 졸업비자 받은 다음에 그제서 영어를 준비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보통 1학년 끝나기 전에 방학 때나 활용해 가지고요, 자신이 최종 원하는 점수를 손에 쥐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7에 도전한다, 8에 도전한다는 정도의 결정은 그 순간에 딱 내려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학생의 대학은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지방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 꽤 이름 있는 대학입니다. 경제통상학과를 나오고요. 그리고 무급으로 이제 시드니에서 인턴을 좀 했고, 처음에는 이제 일반 어드민 일을 하다가 이제 회계 관련 무급으로 이제 인턴을, 제가 그게 좋겠다 해서 이제 옮기셨고요. 한국에서도 무역회사의 경력이 조금 있었었고요. 이분의 이제 특이사항이 전문 대학에서 이 조금 지방에 있는 유명 대학인데 이쪽으로 편입을 하셨어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렇게 전문 대학에서 정규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오신 분이거나, 혹은 좀 이름 있는 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아니고 무슨 뭐 경기도 뭐 용인이나 뭐 이런 쪽에 캠퍼스를 나오신 분이 특히 학위에 대한 욕심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또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요, 어느 캠퍼스냐, 무슨 뭐 편입했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좀 따지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어떤 학위에 좀 더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호주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학위를 내가 어디서 받았느냐, 학위를 받기까지 내가 어떤 인턴 경험이 있느냐, 전문직일 경우에요. 그리고 학점이 뭐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학교 이름 자체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한다? 전혀. 아주 조금 작용을 합니다.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보다는 훨씬 더 학업하면서 관련 분야 인턴 경험이랑 뭐 관련 분야 경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좌우가 되죠. 전문대 학점은 3.85, 정규대학 학점은 3.24. 3.24면 뭐 그냥 보통 우리 뭐 조금 공부 신경 쓴 분들은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학점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지원했던 학교들 대부분 다 장학금이 다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자, 맥쿼리 대학에서 입학 허가 받았어요. 당연히 뭐 한국에 뭐 지방대에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우수한 대학에 학점도 준수하니까 입학 허가 나왔죠. 그리고 이 맥쿼리 대학은 지금 나라별로 출신 국가별로 지금 장학금을 주는데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불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만불 장학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맥쿼리 석사 2년이 8650불이에요. 그러니까 1년 학비가 4만 불이 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킹스 오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KOI 학교는 1년 석사 학비가 17,000불인데 2,000불 장학금을 받게 되면 15,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 학비가 3만 불인데 여기는 2년 학비가 8만 불이 넘으니까 훨씬 높죠. 이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비가 비싸니까 KOI 학교가 좋은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이 학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생명줄 같이 큰 돈이고, 누구에게는 그 정도 충분히 내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맥쿼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내가 학비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KOI가 큰 장점일 수도 있죠. KOI 다니면서 잘 인턴을 잘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여전히 취업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GA 대학이죠. 예, 학비 어마무시합니다. 46,750불. 그러니까 2년이면 뭐 한 93,000불 정도 되죠. 예. 여기도 물론 장학금은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이 글로벌 엑셀런스 스칼라십이라고 해서 1년 10,000불 장학금을 받았고요. 근데 장학금을 감안하더라도 학비가 좀 높죠. 커틴 대학교도 다행히 입학 허가서 잘 나왔습니다. 영어 입학 조건이 평균 6.5에 6.0 과락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학생은 스피킹이 아까 5.5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영어 컨디션이 걸려 있었는데, 이 커틴 대학교가 특이하게 그 EAP라고 해서요, English for Academic Preparation이라고 이제 대학 준비 영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EAP 10주 연수가 무료 제공돼요. 이 10주 과정이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입학금까지 하면 6,225불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 6,225불이 다 무료가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첫 해 1년 학비의 25% 장학금, 이게 이제 메릿 스칼라십이라고 해서 역시 이 학생의 학점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7,65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한 14,000불 정도의 장학금 혜택이 되니까 어차피 IELTS 시험을 또 치면 뭐 6.0, 6.5 이 점수는 만들 수 있을 듯한데, 그래도 여러분도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IELTS라는 점수, PT라는 점수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실제 공부에 나가는 뭐 에세이를 적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준비 영어가 대부분 이 에세이 적는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레퍼런싱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10주 정도는 투자를, 입은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입학 조건에 맞는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EAP는 하는 건 아주 유익하다고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19명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EAP를 했던 학생들이요. 자, 그래서 이 메리 스칼라십으로 커틴 대학에도 장학금을 이제 받았고요. 학생은 최종적으로 커틴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차근차근 알아가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캐리어를 쌓으려면 비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해서는 아무래도 비자에 핸디캡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지역을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아주 작은 시골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한다? 그것도 조금 핸디캡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있는 곳에 이 또 회계라는 직종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작은 도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을 제외한 지역 중에 쭉 살펴보다가 제가 장단점을 쭉 얘기를 해드렸고, 최종적으로 학생이 이제 퍼스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퍼스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퍼스 190 리스트에는 지금 현재 어카운턴트가 빠져 있어요. 클로즈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클로즈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인가? 꼭 그렇게 볼 수 없죠. 지금의 190 조건하고 이 학생이 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앞으로 뭐 적어도 한 3년 이상 이후의 조건하고는 같지 않거든요. 190 조건은 정말 변화무쌍하게 1년에 두어 번 이상씩 바뀌거든요. 물론 시작하는 그 시점에 들어있으면 좀 더 마음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바뀌는 거고요.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어카운턴트 직종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좀 직종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또 졸업 비자가 1년이 더 나오고, 그리고 지방지역 점수 5점이 더 생긴다는 것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또 장학금 제도도 또 고려를 했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할 때는요, 자, 첫째, 시급 20불 알바 놔두고 무급 인턴 할 수 있는가?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특히 석사 과정 하는 학생들은요, 한국에서 공부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신세 질 만큼 다 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호주에 와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는데, 학비 정도는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생활비까지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효자, 효녀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럴 수 없었죠. 왜? 저희 아버지 매번 이웃집 아저씨들한테 우리 아들 호주 가가지고 생활비 지가 다 벌고 학비도 웬만큼 자기가 좀 벌어서 공부한다고 매일 자랑하시는 거 제가 어머니 동에서 누나 동에서 들어서 저도 그렇게
또 하고 싶었고요. 아들로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시급 20불 카페 알바하고 뭐 저처럼 뭐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하고 뭐 정말 다양한 일, 뭐 저희가 쓰리잡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주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급 인턴이라도 물론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은 현장 기술직은 대부분 다 무급 없어요. 처음부터 다 시급 다 제대로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도 웬만큼 충당하면서 스스로 공부해낼 수 있지만 이런 전문 직종 학사 석사 과정들은 최소 3, 4일은 학교 또는 도서관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페일 안 하려면. 그럼 나머지 내가 일할 시간이 적잖아요. 그럼 무급 인턴도 하고 내 캐리어를 위한 이 직종의 전공 분야에 그리고 또 생활을 위한 유급 일을 한다. 둘 다 하기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이 시급 20불을 내려놓고 무급 인턴을 나갈 수 있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금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뭐 회계 분야, IT 분야 이런 쪽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호주에서 그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 분야의 유급으로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뭐 1학년 시작하면서부터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아직 그 분야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급 인턴을 먼저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호주 학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 학생도 처음에는 무급 인턴을 그렇게 나가요. 뭐 졸업반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요. 자, 두 번째, 돈이 들어도 영어 시험 계속 응시할 수 있는가? 네. 이거 제가 시험 치라 그러면요. 그 시험비 아까워서 또 몇 달 후에 미루고 하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이 같은 말인데 효자, 효녀 역할을 유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계획이 돼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내가 적응된 도시를 떠나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대표님, 제가 2년 동안 시드니에서 워킹홀리데이 있으면서 멜번에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있으면서 제가 카페에서 계속 일해왔는데 사장님도 뭐 저를 아주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800불, 900불 어렵지 않게 주에 벌고 있는데 제가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도시로 간다? 이거 학생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유학 후 이민요. 그러면 이게 상충되면 뭐가 더 중요한 요소인지를 판단해야죠. 이것도 자금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익숙함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졸업비자 2+1 그러니까 졸업비자가 1년 더 주는 것 이거의 위력을 알고 있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졸업 후에 점수제 이민으로 가든 취업 이민으로 가든 이 졸업비자 1년이 더 주어진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회계학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점수가 높다고 선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공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건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요. 나와 같은 전공자가 나와 같은 시기에 나와 같은 지역에서 졸업하는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비자의 길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바깥에 있는 분이거나 호주 안에 있는 분이거나 항상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할 때는 이 대전제를 잘 살펴서 189냐 190이냐 491이냐 혹은 취업 이민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 나가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회계학으로도 얼마든지 도전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이 SK분을 이제 앞으로 뭐 수년간 지켜보게 될 텐데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변화 상황이 생기면 그때마다 제가 또 뭐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회계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조건인지 그 말하는 조건은 돈, 영어, 나이입니다. 나는 어떤 조건인지 내가 도전해도 될지 그럼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 제게 조언을 구하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info @ 저희 법인 회사명입니다. honyu.com.au 이쪽으로 좀 더 소상히 자신의 상황을 이메일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